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된 지연 코치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봄의 향기가 가득한 게 느껴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봄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코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코치하면 보통은 스포츠 영역의 코치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 소개를 한 코치는요, 스포츠 영역의 코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강점의 관점,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면서 원하는 미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직업적 의미로 코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코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이 자기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뵙지만 제가 진행하는 교육 이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도 답해 보시고 또 그 답을 찾는 과정들을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 교육이 마무리됐을 때쯤에 내 안에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음 안에 봄꽃이 활짝 피는 그 경험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주제가 자기이해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이 내용 안에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진정한 나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믿고 있는 내가 정말 나인지 한번 질문하고 점검하고요. 두 번째로 진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중한 나를 존재로서 존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말을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강의 하나 함께 봐주시면서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정말 나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그리고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9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 9년간의 직장 생활 안에서도 정말 내가 나를 알고 성장해 왔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칭을 그리고 자기 이해라는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된 시점은 제가 33살 대학원에서 코칭을 처음 공부했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진로와 취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진로, 내 삶의 길과 취업, 나의 직장, 내 꿈과 가치, 내 강점을 실천할 그 직장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스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전 참 독일의 교육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일은 교육할 때 이런 가치관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나를 아는 것이 세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또 혹은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여행과 진정한 탐구는 바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 갖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간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점검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세상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착한 딸, 공부 열심히 하는 딸이 되고 싶었고요. 물론 대학 생활에 있어서도 교우관계를 맺을 때에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많은 기준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세상의 기준과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초중고등학교 세월을 그 시간들을 지내오시면서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오고 계셨나요? 결국 삶이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이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잘 만나면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또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에 나를 갖다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너무 내맡기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기준들과 시선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시선들과 그 기준을 쫓아가느라 우리는 늘 열심히 살고 또 정말 숨가쁘도록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숨가쁘게 달려와도 쉬지 않으면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 쉼표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에도 보면 쉼표가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볼 때에도 글의 문장을 보면 쉼표가 존재합니다. 삶에도 쉼표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진정한 나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결국 우리에게는 나를 더 잘 살게 하는 쉼표가 될 것입니다. 쉼표라는 것은요, 음악과 음악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쉼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더 유연하게 연결하기 위해서고요. 결국 우리 자신도 나를 돌아보는 자기의 시간의 쉼표가 존재하지만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를 정말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연결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과 시선에 길들여지고 결국은 내 관점은 거기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나만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개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마음이 아픈 정서적인 질병들 때문에 꽤나 긴 시간 힘들고 아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사는 삶은 나를 참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 여태까지 아프고 병들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아파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셨나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보통은 동물들, 특히 말이나 사슴 등은요, 태어나자마자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넘어진 채로, 쓰러져 있는 채로 시작을 하죠. 걷기 위해 연습하고, 뛰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우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오늘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길들여져 있는 그 관습적인 습관에서 멈춰버린 관점에서 다시금 새롭게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정체성을 오늘 만들어 가시기를 제가 요청드려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나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봤다고 하면요. 이제 진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나를 그럼 어떻게 만나냐?
저는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이런 관점으로 나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닮은 사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나를 닮은 심벌. 네, 이 심벌을 찾는 건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유하는 그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네, 바로 내 안에 밝은 점, 나를 빛나게 하는 강점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겠죠? 네, 나의 밝은 점, 강점을 한번 찾으러 저랑 함께 쭉 가보시고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가치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말을 합니다. 셀프 토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나를 담는 그 말그릇이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신발과 강점, 가치, 그리고 말그릇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기 있는 글들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각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잘 알도록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바로 여러분들에게 심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비유할 만한 사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양한 사물이 있어요. 나무, 장갑, 혹은 뭐, 민들레꽃, 민들레 홀씨, 또 바람, 구름, 풍선, 산, 가위, 주사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도 괜찮고요. 식물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이는 다양한 기구들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닮은, 나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물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도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사물을 고르는데요. 어떤 학생은 장갑을 고르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시린 손에 감싸주는 장갑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하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비유카드나 사물카드를 활용해서 자기를 닮은 사물을 고르라고 하면 주사기를 그렇게 많이 고르시는 거예요. 네, 코로나 백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멀리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가고 싶다고 민들레 홀씨를 고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산과 같이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기만 해도 푸르른 그 산으로 힐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산을 고른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닮은 사물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독수리를 저를 닮은 사물로 저는 골랐습니다. 제가 독수리를 고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가 단순히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보이지만 제가 독수리를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독수리는 어린 시절부터 어미가요, 독수리 새끼가 절벽에 이렇게 한 틈바구니에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럼 거기 새끼 독수리들이 있겠죠? 근데 이 독수리들에게 날개짓을 가르칠 시기가 되면 어미가 와서 부리로 이 집을 흔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새끼는 흔들리는 그 집더미 속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새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한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말 죽었구나 했을 때에 사실 그 새끼 독수리들은요, 어미의
날개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미가 바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자기 품에 그렇게 안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날갯짓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새들 중에서도 독수리는요, 비상을 한다고 하죠. 한 번의 날갯짓으로 3000m까지 올라갑니다. 기류를 타고요. 그 기류를 가르는 연습을 바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그 연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걸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00m까지 오르게 되고 한 번의 날갯짓으로 독수리가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광활한 하늘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독수리가 험난한 훈련을 통해서 하늘을 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인생과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또 제가 갖게 된 마음의 병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처음엔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장 과정 동안에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러 사건들이 저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과거를 해석하자니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까운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독수리의 삶을 보니까요. 결국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죽음을 맞이할 만큼 어려웠던 그 훈련들이 하늘을 날게 하는 그 꿈을 이루어주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아픔들, 어려움들도 결국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위한 이유였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저의 과거가 이제는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저를 꿈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는 훈련이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독수리는요, 40년을 살고 나면요, 깃털도 무거워지고, 부리도 구부러져서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노후되게 됩니다. 그때의 독수리들은요, 바위와 바위 틈 사이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탈바꿈을 하는 다시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구부러진 부리와 발톱을 바위 틈에 놓고 깨부수고 갈고 닦습니다. 발톱이 다 빠질 때까지요. 부리가 다 뽑힐 때까지요. 그리고 새로운 발톱과 부리가 생기면 그 부리로 자신의 깃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새로운 털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이 독수리는 젊음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음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청춘의 젊음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탈바꿈의 시간 동안 독수리가 경험하는 그 혹독한 시간은요. 마음의 근육을 자라게 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독수리의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독수리를 생각하면서 이지연, 너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야. 지금 부리가 부러지고 발톱이 뽑히는 고통이 있고 이 깃털이 모두 뽑아지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생각해봐. 너는 지금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있는 거고 더 나은 성장과 새로움을 위해서 거듭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물의 저를 비유하고 나면 그것이 제 삶의 정체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독수리 밑에 보시면 마크 하나가 보일 것입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투이 코치센터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제가 이 심볼을 만드는 데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독수리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나서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닮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인데요. 저는 기독교적인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은 사람들과 함께 그 꿈을 향해 하늘을 날아오는 비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제 심벌을 만들게 됐고요. 저를 비유하는 독수리를 통해서 지금의 센터에 이렇게 의미를 담은 심벌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 이야기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정말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심벌을 만들 당시에만 해도요, 그냥 코칭을 배우는 학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제가 성장하면서 저를 이해하면서 저희 센터를 설립하게 되고 이 심벌을 저희 센터에 적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조금만 더 큰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미를 담는 심벌, 사물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물을 선택하셨고, 네, 그 사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제 질문에 답변을 하셨다면 하나하나 나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기존에 생각했던 나와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차트로 가볼까요? 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으로 필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밝은 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꾸 약한 걸 개발하라고 해요. 그래서 약점을 개발하는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기 효능감, 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기 긍정성, 이런 것들은 약점을 개발할 때 형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감이 바로 뭐죠?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자신감인데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 안에 있는 밝은 점을 바라볼 때 옵니다. 여러분 지금 단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강점 단어는 제가 단순히 개발한 게 아니고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이분은 성품적 강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강점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 가치관으로 이 강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점 보시면서 내 안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강점이 존재하죠. 근데 보시면서 이 단어들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강점을 해석해 놓은 차트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점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20개가 넘는 강점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자,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들어보시면서 아 그래 이건 내 강점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데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3개 이상은 꼭 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자, 펜 준비하시고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첫 번째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학구열이요. 학구열은요, 배움을 좋아하고 배울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자주성. 자주성이란 바로 스스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판단력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가릴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판적 사고는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실천성 지능은요, 세상 이치에 밝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실천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우면서 타당한 방법을 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은요,
꼼꼼히 생각하며 더 큰 것을 볼 줄 알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당신에게는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세상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용감성은요, 강력한 반대도 무릅쓰고 주장을 고수하며 고통과 좌절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막 아무렇게나 용감해, 앞장서 이런 게 용감성이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능력. 그것을 바로 용감성이라고 하는 거죠. 끈기, 성실, 근면. 예, 이 끈기라는 강점 안에는요, 성실과 근면이 같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끈기란 어려움에도 불평 없이 기꺼이 책임을 완수하며 현실적인 융통성으로 희망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직이란 말로든 행동으로든 의도와 목적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진지하게 알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열정이란 활기가 넘치고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할 능력,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랑하기만 하면요,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동시에 사랑을 받는 건강함을, 이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이란 사람이나 삶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친절,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로 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이해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서지능이라는 강점이 있는데요. 이 정서지능 안에는 대인관계지능과 사회성지능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서지능이 뭘까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틴 셀리그먼은요. 다니엘 골먼의 이 대인관계지능과 사회성지능이 엄청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 안에도 이 내용을 의미를 포함시킨 겁니다. 정서지능 안에 대인관계지능은 뭘까요? 네, 대인관계지능을 딱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지능인 것 같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지능이 맞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와 관계 맺는 지능이에요. 나랑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지혜롭게 관계를 맺을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능력.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 감정에 빠져드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건 실수였어. 잘못이었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바른 태도를 취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능력을 바로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회성 지능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감정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에게 맞게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능력은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연결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정서지능. 네. 강점 중에 그 정서지능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워크. 네. 다른 말로는 협동이라고 합니다. 팀워크는요, 헌신적이고 충실하며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다하고 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 또 성장을 하죠. 여러분들도 동아리 활동하시고 뭔가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시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네, 팀이 산으로 가요. 결국은 그 결과물도 별로 좋은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팀워크는요, 한 사람만 헌신적이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팀워크를 발휘할 때에 정말 원하는 결과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네,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공정.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진실하게 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좀 친하다고 해서 배려해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게. 예. 나 어떤 이런 연결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행할 때에는 공평하고 정대하게 하는 것들을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단체를 조직하는 소재과 사람들이 단합해서 일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즘 리더십은요, 앞에서 끌고 가는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강점들이 모여서 조직력이 되게 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리더들은요,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강점을 잘 발견하고 그 역할을 부여하죠.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 지켜보는 거,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서 잘못을 꼬집기보다는 그 잘못을 그 사람이 뉘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금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용서라는 강점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돋보이려 애쓰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수행할 때에 그 잠잠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겸손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려 깊음, 신중함이라고도 하는데요.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해서 눈앞의 이익을 당장 쫓기보다는 그 충동을 억제하고 어떻게 해요? 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사려 깊음, 신중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선택하지 않아요. 정보가 정확한지 비교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합니다. 자기 통제력은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욕구들, 충동들을 자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성장과 원하는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죠. 네, 감상력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건 미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감수성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음악, 미술, 연극, 뭐 여기에서는 영화, 스포츠. 그런데요, 과학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학에 대해서도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포괄하는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능력을 바로 감상력이라고 하죠. 이 감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감사는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 집이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사업 실패가 있었다고.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면서요. 감사라는 걸 정말 많이 배우게 됐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커피 한 잔만 사줘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 감사는요.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숨 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공기가 존재해서잖아요.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사실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강점이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미래지향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희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내일,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과 미래를 기대하니까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겁니다. 왜냐면 오늘이 모이고 모여서 내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건 내일의 내 꿈을 위해서 오늘을 혹사시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일의 꿈을 위해서 오늘은 슬퍼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헌신을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지향성은요. 내가 꿈꾸는 희망을 위해서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나치게 막 나를 혹사시키고 이런 것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네, 되도록 오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오늘을 살아내는 그 실천하는 능력을 바로 미래지향성, 희망이라는 강점을 정의합니다. 유머입니다. 유머는요, 일과 놀이를 잘 배합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웃고 다른 사람에게도 웃으며 선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유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할 때 이런 유머의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유머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은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영성입니다. 이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주의 더 큰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이 크고요. 큰 계획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겪는 고통이나 슬픔도 단순히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원대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슬픔과 고통이 결국 나에게 뭘 준다? 지혜와 교훈을 주기에 경험되어지고 있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요. 그리고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릿도 있어요. 뭐냐면 넘어서는 힘. 내가 만나는 고통들,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영성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강점 단어 의미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제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강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강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코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한테 이런 강점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겸손은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직면해 보시고 그간 내가 어떤 강점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안에 이런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누리시는 거죠. 아, 나에게는 정서지능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관계를 잘 맺어왔구나. 와, 내가 갖고 있는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이겨낸 걸 보니 나한테는 영성이 있구나.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이 잘못돼서가 아니야. 나의 인생은 다른 내일이 있어. 내겐 사명이 있어. 이렇게 깨달아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영성의 감점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리더십까지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아, 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들이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정서지능이 있다는 거 벌써 눈치채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해보시고 지금서부터 읽어주세요. 아, 나는 정직과 열정과 리더십과 겸손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강점이 있구나. 그래, 물을 더 주자. 햇볕을 줘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자. 약점은 절대 극대화시킬 수 없어요. 개선한다고 얘기하죠. 약점을 개선해 갈 때 어때요? 침울해요. 사실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하긴 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성장에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더 즐거운 건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강점을 극대화시키면요. 약점을 가리는 영향력까지 나타납니다. 강점을 여러분들께서 극대화시켜서 그 강점으로 강점답게 강점인 나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한번 저는 또 응원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강점을 온전히 누리시고요. 그렇게 괜찮은 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는요. 정말 나에 대한 기쁨이 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자, 잠시 내 강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으로 말로 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셨다면 다음은 바로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 안에 있는 또 다른 소중한 향기,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향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배려의 가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 북돋움을 주면서 또 그 가치를 실천하기도 하죠. 자, 가치 단어를 보시면서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향기가 담겨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의 책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도 참 여러 차례 다시금 어린 왕자를 읽게 됐고 저희 세 자녀에게도 이 어린 왕자를 줄곧 읽어주고 있는데요. 그 어린 왕자에 담긴 글 중에 정말 제 마음에 지속적으로 남는 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 본다고 보여지나요? 네. 결국 삶의 태도로 향기로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외형으로 살아가든 사실 그렇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좀 예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가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전 그런 경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예쁜 사람보다 가치를,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엔 더 많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좋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계시나요? 그 이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점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단어를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사랑,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요즘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센터를 운영하고 또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랑 앞에서 막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어떤 게 리더십이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점에 맞는 역할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주고 그 역할을 잘 유지해 가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조직이 되고 그렇게 그 강점들이 어우러지면 결국은 이것이 한 기관을 움직이고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볼 때에 사람의 성장이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 인내입니다. 우리 흔히 좀 식상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근데 이게요,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이 식상한 이야기가 진리라니까요. 인내는요, 정말 써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과정들에서 일어나는 트러블과 갈등이 때때로 정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성장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과 인내가 너무 중요한데요. 기다려야 그 열매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성장, 시간적인 인내와 마음적인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도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센터를 이제 2015년 11월부터 열어서 2016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6년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6년차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는 다양한 강사들, 코치들을 이제 영입해서 그 코치들과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업이죠. 근데 그때 제가 경험된 게 뭐냐면 학벌도 참 중요할 수 있어요. 스펙 그래요. 뭐 토익 몇 점이고 뭐 얼마만큼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랑이 스펙이더라고요. 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조직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조직은 사람이 모인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력들도 엄청나요. 물론 스펙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스펙도 좋으면서 가치가 좋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스펙과 사랑이라는 가치 두 개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해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러고 싶고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배우고 성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실수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실수 안 하세요? 네, 저도 실수 참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저를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자신이 또 되게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고 아니면 제 자신이 되게 무가치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 생각해요. 성찰하는 거죠. 뭘 잘못했지? 그럼 이런 건 용서를 빌자. 혹은 회개를 하자. 그런 다음에 교훈과 지혜를 찾아서 내일을 살자. 왜요? 저에겐 오늘한 실수가 있지만 또 다가올 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분석하고 교훈과 지혜를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저는 더 저에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제 안에 담고 사랑과 인내와 리더십을 이제 바깥으로 향기가 나게끔 그런 가치를 발휘하고 싶은 거죠. 가치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이 가치를 실천할 수 없느냐 있느냐가 제 삶의 중심이 됐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신가요? 어떤 중심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권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시나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많이 지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치지 않는, 물론 때때로 지칠 수도 있죠. 가치적으로 살아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살 때? 내 중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향기 나는 가치대로 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강점, 가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입니다. 가끔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감정은요, 여러분, 의지가 없어요. 그냥 외부 자극에 의해서, 외부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가 없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누가 무슨 얘기하면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생각과 감정은 결정짓는 존재, 바로 나. 조금은 분리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 안에 생각과 감정이 존재하는 거지 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습관처럼 굳어져 왔던 나에 대한 부정적 생각, 감정들이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걸 결정짓는 나는 또 다른 나다. 그래야 생각과 감정이 내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 있으면 인식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고 느껴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생각과 감정이 잘못된 길로 나를 끌고 가기도 해요. 왜냐면 생각의 70%가 그냥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진다고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감정은 어때요? 감정이요. 내가 좋은 감정 막 느껴야지 하면 억지스럽게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달라지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해석. 내가 경험하는 사건과 상황들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도 결정짓거든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나 실패자야. 마음이 좌절돼, 낙심돼. 어떡하지? 왜 이런 줄 알았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 뭐.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가게 되는 해석이 있고. 저도 되게 제 존재가 생각과 감정을 이 사건들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이 감정을 봐야 되는지를 많은 연습들을 거쳤어요. 그 안에서 특히 이런 부정적이다라고 해석되는 감정들을 느낄 때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과 사건이 나에게 어떤 교훈과 지혜를 남길 것인지 계속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요. 실수에 몰입되는 게 아니고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지혜에 몰입하는 거죠. 네. 뭐 제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내 존재를 감정과 생각대로만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가끔은 불순물도 끼니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교육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 그 존재 자체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치와 강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생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수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치를 찾으셨다면 가치는 3개 이상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지? 하고 이제 떠올려 보시는 거죠. 생각도 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질문들에 이렇게 맞춤식 생각을 하시다 보면 더 건강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진짜 나에 대한 이제 마지막 말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은요, 이 내면에 강점과 가치, 그리고 말을 담고 살아요. 사실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 마음 안에, 이 내면 안에 어떤 걸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말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탈무드에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남이 하는 말보다 누가 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으라잖아요. 결국 내가 하는 말은요, 남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내 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정말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말은 창조의 힘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대요? 말로 창조했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런 게 있죠. 말씨라고. 저는 이 말씨 속의 씨를 씨앗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요. 말에도 씨가 있다. 말도 심어지는 거죠. 나의 마음에든 누구의 마음에든. 씨는 땅에 심지만 사람은 마음밭이라고 하잖아요. 네. 씨앗을 심는 밭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심겨지는 건 마음의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의 씨가 내 마음에 심겨지든 다른 사람에게 심겨지든 심어진다는 거예요. 씨앗이니까요, 말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무서운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리고 지금껏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오셨나요? 그럼에도 넌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가능해.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말들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넌 안 돼.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친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나를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셀프 토킹.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내 존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됩니다. 강점이나 가치는 사실 그 다음일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심은 말이 내 가치와 내 강점이 되는데 가치와 강점이 되는 말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하는 말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그 말씨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최근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한번 눈을 감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떠오르는 말들을 메모지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서 그 작성되는 내용들 안에 내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한번 보시고 들여다보세요.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은요. 나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이 나예요. 이 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말이요. 결국 말과 그릇은 분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건 내가 나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말에는요. 참 다음과 같은 또 효과들이 있어요. 자, 내가 담긴 말그릇.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가 있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요. 긍정의 언어예요. 막 퍼뜨려져 가는 거죠. 근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떤 걸로?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실수했어. 그렇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너는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겐 내일이 있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렇게 해보자. 다시 시도해보는 거야. 다시 도전해보는 거야. 사람은 처음부터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로 시작하잖아. 일어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선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졌어.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넌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는 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계속 듣다 보면 어떡해요? 나 스스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성장시킨다는 거죠. 스티그마 효과는 어떻게 해요? 넌 안 돼.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낙인의 효과예요. 예전에는 말의 소유주들이 자기 말이라고, 내가 이 말의 주인이야 라고 정말 쇠를 붉게 달궈서, 예, 불에다 달궈서 이렇게 이름을 찍었어요. 이건 내 말이라고. 그걸 예전에 스티그마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의미로 스티그마에게 효과가 사용이 되는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그마이온 효과의 언어를 쓸 건지 스티그마의 효과의 언어를 쓸 건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왕이면 어떤 효과? 피그마이온 효과로 여러분의 말그릇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참, 왜 BTS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궁금해져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저도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요, 와, BTS의 리더인 김남준의 이야기가 그날 제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말그릇이 이 사람의 자기 이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제가 어제 실수를 했다고 해도 어제의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의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저는 아마 조금 더 현명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나입니다. 그 실수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며 내 삶의 별자리를 가장 밝게 빛내는 별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도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네, 자기 이해란 이런 것 같아요. 네, 이 연설문의 내용처럼 나한테 있는 좋은 것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가 아닐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강점과 가치가 있는지 아는 동시에 내가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를 하는지도 잘 인식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의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하는 진정한 자기 이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이 자기 이해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저는 바랬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관점의 재정립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오늘 교육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고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4가지의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물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심벌, 나를 상징하는 한번 심벌을 만들어 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정체성을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이 삶을 살아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강의한다고 해서 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색깔과 모습과 종류가 다를 뿐 저 역시도 여전히도 어렵고 힘들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 심벌을 떠올려요. 독수리와 같은 삶. 새 부리를 얻기 위해서 이 부리를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서 깎이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그 가치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강점, 사랑과 리더십과 인내. 그것들을 같이 기억하려 애쓰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네, 바로 제 안에 있는 말그릇.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는 사실 제 말그릇이에요. 제가 저에게 늘 하고 있는 노력이고 연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벌과 강점, 가치, 말그릇을 함께 찾아보셨는데 오늘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길들여졌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구조를 갖고 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존재는요. 예전의 과거의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든 심벌과 강점과 가치와 새로운 말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지와 의도를 갖고 계속적인 노력들을 저와 함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꼭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나를 새롭게 이해했던 새로운 관점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께 있었다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연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의 엘리베이터가 지하 9층부터 지상 9층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층에 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여러 층을 오고 가곤 하는데요. 항상 9층의 버튼을 누르기 위해 저는 시도하고 또 의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감사를 누리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감정 중에서도 최고로 행복하고 고조되는 감정이 감사라고 해요. 이 감사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감정의 엘리베이터의 지상의 9층인 감사층인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교육을 마치기 전에 나에게 감사한 것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주어진 오늘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끔 과거의 아픔들과 힘겨움들을 넘어서온 제 자신에게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제가 아마 이렇게 이 에너지를 통해서 다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을 만나 오늘에 또 저는 감사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감사의 이야기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오늘 이 교육을 함께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좀 천천히 작성해 보시면서 나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떠올려 보셨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육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새롭게 자기 이해를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고 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심벌과 또 강점과 가치와 또 내 말그릇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들을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 해오셨을 텐데요. 이런 여러분들의 참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봄날 같은 꽃향기가 가득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네,